세요 사옥입니다. 저는 요즘 논문 서밋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쭉 정리를 하자니 실험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순간, 이거다 하고 도파민이 터졌던 순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허탕치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쭉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을 2번 치렀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연구자로서 뭔가 결과물을 만드는 지금이 훨씬 더 압박이 큰 것 같아요. 재수했을 때는 정해진 결승선을 향해서 마라톤을 하는 기분이라 몸이 지쳤다면 지금은 끝이 어딘지 모를 지하 땅굴 속에서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닥치는 대로 곡괭이질을 해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비단 이런 기분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철저히 주관적으로 이런 매일을 버텨내는 저만의 멘탈 관리법을 풀어볼까 합니다. 술을 좋아하신다면 오늘 하루 고생하신 여러분을 위해 맥주 한 캔 드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컨텐츠로 쓴 시간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교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죠 뭐. 유난히 제게는 대학원 진학이 결정된 이후로 악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냥 직장인이셨는데요. 임원 같은 중요한 직책은 아니셨어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에 어떤 책임을 받아서 한순간에 직책을 반납하게 되셨습니다. 상심이 정말 크셨겠지만 아버지께서는 학문의 뜻을 가진 제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위해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제게 원룸 전셋집 주인분이 전세금을 못 빼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중가 그 다음 주인가 지방에 있는 본가로부터 아버지께서 암 3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긴 한데요. 당시에 몇 살이나 더 어렸던 20 중반에 저는 이런 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저보다 더 힘드실 가족들에게 도저히 전셋집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당당한 군필 어른으로서 해결해보고자 진행하던 인턴 프로젝트를 아주 잠시 미루고 서울 전역을 매일같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호랑이 굴에 혼자 던져진 토끼였다는 사실을요. 당시 제가 느끼기엔 인자해 보이시던 어르신들은 어느새 맘만 먹으면 이 어린 것을 얼마든지 굴려먹을 수 있는 노련한 분들로 변해 있었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던 저를 지켜줄 것 같았던 이 따뜻한 사회는 한순간이라도 제가 정신을 놓으면 저만 버려두고 떠나버릴 거대한 범선 같았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 없이 모두 잘 해결되긴 했지만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제 안에서 뭔가 큰 게 변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항상 친절하자. 그치만 내 모든 걸, 내 진심을 다 드러내지 말자. 그리고 모든 동기와 결정은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내자. 그래야 책임을 질 때도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저는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이전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외롭기도 했어요. 신입생이니까 당연히 노하우도 많지가 않고요. 제가 공부하는 게 저희 연구실에서는 하나의 지식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걸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한 발짝 나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논문을 뒤지고 검증을 해나가야만 했고요. 당연히 AI 챗봇 같은 것도 쓸 생각을 절대 못했어요. 그때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요. 네, 아무튼 좀 외롭긴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뭐가 확 갑자기 풀리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수님께서 왜 신입생인 제게 대학원 시작부터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맡기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제 분야에 엄청난 주인의식이 있어요. 제가 지금껏 해온 계획과 실험, 그리고 수식 하나, 코딩 한 줄, 심지어 글 한 글자까지 저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요. 설령 앞으로 교수님께서 의문을 품으시는 선택이 생길지라도 저는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빠그라져도 저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껏 해왔던 모든 동기와 결정이 교수님께서 이거 한번 해봐라 하고 시키신 게 아니라 다 제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걸 지지해주신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저를 행동하게 하는 가장 큰 문장 한 줄을 저는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 많은 일의 끝을 봤고요. 지금 저를 괴롭히는 일도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꼭 바라던 성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첫 수능 못 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이유로 재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억울함과 절망이 되게 컸지만,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수능에서 성적이 막 학교를 바꿀 만큼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는 잘 해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셋집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보면, 그때 저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법무사 없이 스스로 내용 증명도 써보고 소송 청구도 해보고 뭐 해서 결국 잘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위를 받기까지 야근도 많고 욕도 정말 많이 먹겠지만 이 역시도 잘 끝날 겁니다. 저는 그 끝나는 순간에 저 자신에게 야 진짜 고생했다, 이제 회에다가 소주나 먹으러 가자 라고 스스로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냥 무던히 버티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 창대한 끝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거 너무 응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뭐 지금껏 그래왔듯이 꼭 그렇게까지 창대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매일도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고생한 오늘을 위해, 그 다가올 내일을 위해 오늘 밤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글거려. 근데 뭐 이런 걸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꼭 외부 자극을 통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나면 너무너무 귀찮아도 연구실을 의도적으로 탈출해서 멀리하고 떠납니다. 제가 MBTI를 잘 모르긴 한데요. 근데 제 건 압니다. 저 INTJ인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극 내향인입니다. 길 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아는 사람을 마주치면 되게 당황할 정도인데 여기서 이런 거 지금 랜선이라서 이렇게 나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제가 선택하는 외부 자극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취미라고 말하면 취미겠죠. 하나는 혼자 즉흥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는 강릉이에요.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연구실이랑 가까운 청량리에서 KTX를 탈 수 있어서예요. 주말에 야근하다가 갑자기 뭐가 잘 안 풀리면 그대로 맥북 챙겨서 떠납니다. 도착하면 강릉역에서 강문해변까지 쭉 걸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매번 가는 이제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모 횟집에서 회 한 잔씩 뜨고요. 숙소 들어가서 맥북 켜놓고 일은 안 하고 일단 맛있게 먹습니다. 다 먹으면 역시나 일은 안 하고 창밖만 계속 보고 있다가 이건 진짜 못 참겠다 하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맥주 한 캔 삽니다. 그리고 바닷가 가서 앉아서 한 캔 까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멍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대로 맥북 덮고 자고 다음날 카페로 출근합니다. 그럼 뭐가 하나씩 꼭 나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연구에도 뭔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풀이를 이 하루 만에 다 만들기도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돼서 막 시간만 잡아먹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종종 하는 루틴이에요. 다른 하나는 전시입니다. 뭐 사실 대학원생이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주말에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서 후루룩 다녀오는 대안이 전시예요. 요즘 전시는 도슨트 대신에 오디오 가이드로 많이 하잖아요. 내 페이스에 맞게 온전히 싹 다 정리하고 올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회화전보다는 현대미술이나 사진전을 좋아해요. 뭐가 됐든 간에, 이거 일개 대학원생 주제 이런 말 하는 게 얼탱이가 없긴 하지만, 저는 과학과 예술이 한 끗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관에서 출발을 해서 그 직관을 구현하기 위해 철저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는 거, 그리고 그걸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예쁘게 정리하는 것.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 저만 하나요? 그리고 저는 작품 자체도 좋은데, 작품을 걸어두는 그 전시 공간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 색감이나 작품 배치 이런 거에서 논문 피규어 같은 데 써먹을 만한 아이디어를 얻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가난한 대학원생들이 저가로 즐길 수 있는 취미라는 점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얼리버드로 예매하면 한 10,000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비슷하게 예전에는 뮤지컬 정말 많이 봤고, 심지어는 광화문에 있는 모 대극장에서 일도 했을 정도인데, 요즘은 시간도 없고 티켓 값도 감당이 안 돼서 슬슬 이별하는 중입니다. 아쉬워요. 네. 아무튼 이런 외부 자극, 취미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제가 내향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랩실에 있으면 사람에 계속 치이잖아요.
막 코업도 있고 행정도 있고 학교 일도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연락 다 꺼놓고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다 버리고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시간이 저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꽉 차면 발로 밟을 게 아니라 비우고 새 종량제 끼워야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군대에서 입영 때 행복아님이 막 저희 종량제 비싸다고 밟아서 안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밟아서 써라, 꽉꽉 채워서 써라 라고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듣다가 생활관에서 터트린 종량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마음 비우는 건 뭐 종량제보다는 비싸긴 하겠죠. 뭐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인색하지 말자고요, 우리. 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뭐 대단한 거 없죠? 사실 컨텐츠를 빙자해가지고 그냥 혼자 주저리 떠드는 그런 시간으로 쓴 것 같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진짜 정보다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옥이었습니다. 봐봐.